네,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 대선과 FOMC를 앞둔 경계감 속에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양시장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던 국내 증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정부와 여당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던 금투세 이슈가 해소되면서 양시장은 급등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에코프로그룹주와 제약바이오주의 급등에 힘입어 3%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소 약화됨에 따라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인 점도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8원 넘게 하락했고 외국인은 양시장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증시 방향을 결정할 이벤트와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되돌려지는 등 대선을 하루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됐습니다. 또한 시장은 2020년 대선과 같은 개표 지연 사태를 우려했고 선거 당일에 윤곽이 드러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제기됐습니다. 한편 다우 편입이 결정된 엔비디아는 장중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인대 및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다소 퇴색하면서 하락했고 달러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돌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과 FOMC 그리고 다우지수의 개편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관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연동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전일 금투세 리스크 해소에 따른 투심 개선세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또한 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12종이 상장했는데 어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전환의 모멘텀이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2025년 채권 시장 전망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채권팀 연간 전망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선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내년 미국 기준금리 3.5%, 한국 2.75%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중립금리는 3에서 3.5%, 그리고 한국의 중립금리는 2.25에서 2.75%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수치 모두 중립금리 상당 수준에 위치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리와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 인하 여력이 2번 정도 남은 상태이고 연준은 비교적 많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남은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2025년은 통화정책보다는 수급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5년은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110조로 순증 규모,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가 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국고채 발행 급증은 금리 상승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하반기에는 이 WGBI 관련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한국과 미국의 수급 환경이 굉장히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당장 1분기까지는 하락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한국보다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다른 이유를 수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부채 한도 이슈가 타결이 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저희는 유동성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보면 미국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2분기에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가 저희는 7월 달에 끝날 것으로 보는데 그에 앞서서 2분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끝난다는 인식 하에
10년물 금리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나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슈 자료로 본문에 참고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 금투세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 시황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등의 순서에 대해서 가늠해 봤습니다. 일단 반등의 근거는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4일, 즉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표로 인해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코스닥 반등에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늦어진 금리 인하와 여전히 높은 시장 금리도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지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었기 때문에 당선 직후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었던 반면 지금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최근에 좀 부각되면서 이미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 금리도 안정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스닥 시장의 특이점을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악이 지나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의 관점인데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전통적으로 10월이 가장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11월, 12월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통상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은 연말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나타나는 거래대금 증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12월에는 나타나는 수급 특징이 개인들의 순매도와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의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월별 수익률은 6월에서 10월에 최악의 시기를 보낸 후에 11월부터 4월까지는 상승하는 통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특이점은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2년 연속 부진했던 사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던 시기들을 꼽아보면 그 이후에는 보합 또는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점을 주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코스닥 시장의 회복 순서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은 당연히 금투세,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시장 금리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바텀업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이제 수익에 대한 과세 우려가 해소된 업종들 중심으로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 금리가 안정되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테마 전략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주항공을 선호하고 있고 또 추후 다른 전략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ETF 관련 자료입니다. 전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된 ETF들이 출시가 됐네요. 박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연입니다. 지난 9월 24일 한국거래소는 정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자본 효율성, 주주가치 제고, 평가 등의 질적 지표를 반영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100개 편입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10월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마이너스 0.79%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소폭 상회하는 흐름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기업 중 코스피 대형주에 해당하는 33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0.65%로 개 중에 가장 성과가 양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내에 코스피 대형주로 크게 쏠렸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밸류업 지수 구성 내 코스닥 대형주로 쏠렸습니다. 위와 같이 밸류업 지수가 나쁘지 않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12종목 그리고 ETN 한 종목이 4일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ETF 12개 종목은 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9종목,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택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액티브 3종목으로 구성됩니다. ETN은 한 종목입니다. ETF와 ETN을 포함한 상장지수 상품의 총 상장 규모는 5,110억 원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규모상 일본의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 150을 추종하는 ETF 2종의 초기 설정액 또한 상회합니다. 밸류업 지수 기반의 밸류업 펀드 또한 출시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 기관은 10월 31일 지난주 금요일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밸류업 펀드는 증권 유관 기관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이후 민간 자금을 더해 총 2,0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밸류업 지수 ETF 및 구성 종목이며 밸류업 공시를 했지만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에도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관심사는 밸류업 ETF 상장 이후의 수급 기대의 효과인데요. 투자자들의 지금 삼성전자 과매도가 이어지며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 밸류업 ETF 출시는 수급 전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밸류업 ETF 출시 이후 자금이 의외로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 요인입니다. 사실 이제 밸류업 테마성 상승 모멘텀이 ETF 구성 종목의 주가에 선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ETF 상장 직후 초기 자금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SK 아이테크놀로지 진행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테크에서 이창민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기존 45,000원에서 38,000원으로 16%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전방 수요 회복세 지연을 고려해서 연평균 생산력 증가율과 평균 가동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10.5% 수준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은 영업적자 73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판매량도 2분기 대비 11% 하락을 했고요. 신규 고객인 북미 전기차 OEM 공급 시작되었지만 주요 고객인 SK온 쪽의 수요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판매량 하락이 불가피했습니다. 당분간 쉽지 않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가동률 공백에 따른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SK 아이테크놀로지 연간 영업적자 388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수요 부진과 그리고 재고품 위주 판매 지속되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고객인 SK온 업황이 점진적 회복세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 25년 중에 신규 고객 2개 사향으로 분리막 공급 시작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가동률 개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타이어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5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4,702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8.6%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모두 15.4%, 16% 상회하는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저희 예상치를 상회한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이 타이어 평균 판매 단가가 1년 전보다 4.1% 상승해서 예상보다 좀 크게 올라갔는데 최근 수년간 타이어 시장의 수요 초과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게 타이어 단가 호조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판매 중량도 1년 전 대비 1.1% 늘었는데 이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좋았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영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1%에 증가하는데 그쳐서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3분기 중에 원재료나 물류비 증가 요인이 많았는데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이런 비용들은 추가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3개월간 주가가 14.4% 하락했는데 두 가지 우려를 반영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우 시스템 지분 인수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말 한원 시스템 지분 인수 계약이 최종 체결이 돼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다 이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용 증가 요인이 계속 상존하지만 판가 인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피크아웃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누스 자료입니다.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지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누스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2,729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고요.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32.2%, 전년 대비 23.2%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QOQ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전년 대비 277.1% 상승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매트리스가 19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침실가구 프레임유가 673억 원으로 14.9%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매트리스는 이미 상반기에 정상화된 상황이고요. 하반기는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침실가구 역시 하반기부터 정상화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이번 실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누스가 올해 초에 강조한 것은 적자 SKU 축소, 물류창고 효율화를 통한 손익의 정상화였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 SKU 생산 중단을 완료했고 보유 재고는 23년 말 대비 34% 축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밸류업 시행 공시가 동시에 있었는데요. 전일 공시를 통해서 한 주당 0.1주의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누스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0.1주의 무상증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진행하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누스는 이번 3분기 실적 IR을 통해서 무상증자 효과를 검토해서 연례 정례화를 지속을 할 것인지 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월 5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배당 정책으로 25년 연결 기준 배당 성향 25%를 유지한다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 역시 IR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지누스는 4분기에도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4분기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율 0.0% 재판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당금 환입을 반영한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600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강력한 턴어라운드 시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외형 확대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먼저 최근 시작된 OEM 사업은 매출 볼륨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고요. 다변화된 유통망을 통해서 기존 아마존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총판에서 직판 체제로 이제 올해 전환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현대백화점 유통망을 활용해서 점포를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와 자사몰 중심으로 사업 확대할 전망입니다. 최근에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누스 역시 슬립테크 전략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